당대표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당대표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열흘 지나면은 정청래가 아마 저는 사퇴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관영이 승리를 하고 정청래가 이제 나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 김민석 총리 지금 슬슬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이제 저만 촉이 좋죠. 그 지난주 국무회의 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상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 인터뷰 여러분들이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난 1년은 참 감사하죠. 사실 내란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시작한 정부인데 대통령님께서 워낙 탁월하게 이끌어 주셨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 또 정말 이렇게 다 힘을 합쳐 주셔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놀라운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정치가 안정되고 또 경제가 회복되고 외교적으로도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된 지난 1년을 생각하면 한마디로 저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내란 이후에 한국에 대한 불안한 국제적인 시선이 이제 완전히 씻겼죠. 이제 한국이 완전히 안전하게 국제 무대에 돌아왔구나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경제에 집중하면서 코스피 7,000대라는 그 상징적 숫자 하나가 얼마나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 하나는 산재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국정의 과제로 제기되고 또 집중적으로 노력이 되면서 구체적인 숫자에 있어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도 저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인간을 존중하는 어떤 정부의 철학, 대통령의 철학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미 관세 협상부터 현재의 중동 경제 위기까지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 가운데 그래도 정부가 대응하겠지, 해결해 가겠지 하는 큰 틀에서의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사실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또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국가의 여러 기관 중에 가장 높은 단위로 올라섰고, 이러한 변화는 이제 내란을 거치면서 국가가 이제 정상화되고 어려운 문제들은 있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가겠구나라는 어떤 판단이 이제는 정착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를 해결해가는 가장 탄탄한 기초로 작동하게 되는 것 아닌가. 지난 1년을 한마디로 종합한다면 저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축적되고 그러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뛰었다. 이것이 성과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왜 이제 소개를 해드렸냐면은 눈치 빠른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게 지난주 국무회의가 화요일이었나요? 지난주 국무회의 전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1년 이재명 정부 1년 평가를. 이재명 정부 1년은 6월 3일이잖아요. 근데 2주 전에 저런 인터뷰를 해서 지난주에 공개가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재명 정부 1주년 때 김민석 총리가 없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미리 지금 하는 건가? 지방선거 직후에는 사퇴를 해야 되죠. 이제 선거 이게 총리는 또 이제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총리직을 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좀 늦었어요. 김민석 총리가 출마를 하려면은 미리 지금 사퇴를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도 있고 지금 삼성 파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국정에 어려운 난제들이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출마한다고 사퇴를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큰 고비 하나 넘었죠. 그 삼성 파업을 김민석 총리가 이제 해결을 했다고 해요.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민석, 정중동 의원들 연쇄회동에 정치권 전대 몸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중앙일보에서 요 이제 민주당 여권 관계자 인터뷰를 소개를 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거나 또는 국정공백 책임론이라도 불거지면 김 총리의 당권 도전은 삐끗한다. 당권 때문에 국정관리 소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당원들이 좋아하겠느냐.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언급을 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 김민석 총리는 당대표 출마하는 게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총리실 참모진은 사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반발을 떠안을 부담이 있다라는 취지로 긴급 조정권 언급에 반대를 해가지고 사실은 좀 부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치 노동계에서는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거죠. 총리가 이제 강경 발언을 한 거잖아요. 긴급 조정권을 발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삼성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는 압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인기가 없어질 수 있는 거지. 노동계 쪽에서 반발을 해버리면은 김민석 총리가 그 정치적 부담을 다 떠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리실 참모진들은 이거 반대를 한 겁니다. 그 총대 매지 말아라. 당대표도 나가야 되는데 뭐 그랬단 얘기예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이 부담을 누구한테 떠넘길 수 없지 않겠느냐. 삼성전자 파업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내가 하는 게 맞다. 맞아요. 김민석 총리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국합 배드캅 전략으로 파업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 총리가 총지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는 긴급 조정권 가능성을 언급하도록 하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는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고요. 김민석 총리가 최근 내부 회의에서 내 거취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곧 그만둔다는 분위기가 퍼지면 공직 기강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마지막까지 흐트러짐 없이 일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선거 전에 김민석 총리가 이제 물러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또 이 털레반들이 또 엄청나게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대통령께서 힘드신데 총리가 그만뒀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께서는 아마도 지방선거까지는 좀 잘 마무리를 짓고 지방선거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송영길 대표도 좀 출마 의사를 약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자 분들이 약간 이제 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송영길을 또 먼저 송영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송영길이 당대표를 해야 된다. 또 김민석 총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민석이 당대표를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쓸데없는 또 논란을 일으키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자, 첫 번째 둘이 같이 안 나옵니다. 바보예요? 둘이 같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송영길하고 김민석하고 나를 세울 이유가 없고 송영길 대표님도 그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님 뜻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분 다 뭐 대통령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정치할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김민석이 당대표를 하는 게 맞다. 그러면 김민석이 나가는 거고 송영길이 당대표를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송영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금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송영길 나오면 송영길 찍으면 되는 거고 김민석 나오면 김민석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의 뜻인 거야. 그죠? 그래서 송영길 나오면 송영길 찍고 김민석 나오면 김민석 찍으면 돼. 그거 왜 싸워?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리고 누가 해도 좋잖아. 여러분들은.
그래서 쓸데없는 그 또 싸움질하고 그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 괜히 그 털레반한테 물든 사람들이 갈라치기 하고 또 분열 시키려고 작전 쓰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송영길 나오면 송영길 찍고 김민석 나오면 김민석 찍으면 되는 거고 예. 김관영을 당선시켜가지고 정청래는 나락을 보내면 되는 거고 김용남을 당선시켜가지고 정청래를 나락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조지리를 나락을 보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지들 마시고 둘이 같이 안 나오니까 그냥 나오는 사람 찍으면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문조털레유 당점기가 여러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열흘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면 저는 6월 4일 날 6월 4일에 김관영이 당선이 되고 6월 4일 한 4시에서 5시경에 낭보가 뜰 거예요. 6월 4일 4시에서 5시경에 김관영 뭐 1% 차로 승리 뭐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아침에 바로 정청래 사퇴 제가 너무 희망회로 돌리나? 그리고 6월 4일에 김민석 사임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천기누설 해드립니다. 6월 4일에 나올 이제 방송 내용, 보도 내용, 속보 내용들이에요. 6월 4일 4시에서 5시 사이에 김관영 간발의 차로 1% 차이로 승리. 9시경에 정청래 사퇴. 그 다음에 오후에 김민석 사임. 이렇게 될 것이다. 야, 이런 중요한 천기를 오늘 또 누설을 하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되게 만들어야죠. 김관영 후보가 승리하도록 만들고, 김용남 후보가 승리하도록 만들면, 하나 더 있네. 긴급 기자회견, 조국, 조지리, 정계 은퇴. 하나 빼먹었네. 그죠? 6월 4일, 속보 하나 빼먹었습니다. 김용남 승리, 조국 정계 은퇴. 야, 6월 4일이 국경일로 정해야 되겠네요. 문조털레절. 문조털레절로 정해야 되겠네. 전승기념일로 하자, 전승기념일. 명승기념일로 하죠. 그거 좋겠네요. 6월 4일을 명승기념일. 민주당 지방선거 압승. 김관영, 김용남 극적 승리. 정청래 전북 패배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 조국 결국 정계 은퇴. 김민석 총리 사임. 당권 도전. 송영길 총리 지명. 와, 끝장이죠, 끝장. 명승절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열흘도 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면 이제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재명 시대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